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3년간 114억 원을 투입해 하멸의 건설 농기계 전동화 단지를 구축해 내연기관을 탈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23일 새벽 벽돌로 부인 차량 유리창을 부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우 의원의 진술에 따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구석 테마관광지에 관광객이 지난 한 해 동안 10만 명이 찾을 정도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관광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건설 농기계의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전환을 위해 3년간 11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때 익산의 주력 산업이었던 건설 농기계가 전동화 기술 상용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중심의 건설 농기계를 전동화 방식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전동화 방식은 승용차 업계에서 상용화된 수소 연료전지와 2차 전지 등을 활용합니다. 건설 농기계의 기반을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나 수소나 전기 구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구축한. 앞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등 11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멸 제4산단에 있는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단을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기술 상용화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또 원광대는 전동화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현재 익산에는 건설 농기계 업체 57곳이 집적화됐습니다. 내연기관 방식에 머물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영세해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단에 전문 장비가 구축되면 제품 설계와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성능 분석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환경 자체가 기후온난화의 가장 주범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연기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전동화로 시켜줘서 저희가 전동화 농기계 아니면 건설기계로 이제 전환이 시급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건설 농기계 전동화 상용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매출 794억 원, 고용 창출 189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부품 생산 등 기술 집약적 기업 15곳 이상이 육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부품 제조사까지 이제 전기 구동 방식의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은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는 2029년이면 전기 구동 방식의 특수 목적 기계 시장 규모는 1,350억 달러로 예측되는 상황. 한때 익산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건설 농기계 산업이 전동화 기술 상용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 사업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만금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새만금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새만금 건설 사업이 잼버리 파행과 얽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당위성을 의심받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조직위와 관련된 모두의 책임인데도 전북도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공항과 항만 등 필수 SOC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출범하고 전북 책임론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정략적인 매도나 허위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정부 부처와 정당을 방문해 거짓 정보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강력 항의하고 국정조사 시행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KG 모빌리티의 에디슨 모터스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최근 에디슨 모터스를 KGM 커머셜로 사명을 잠정 결정하고 지난 16일 창원 지방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생 계획안 안에는 최종 인수 예정자와의 투자 계약과 회생 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주얼리와 의류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생활소비재 산업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생활소비재 산업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발전위원회 설치, 혁신 클러스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소비재 산업 범위에는 주얼리와 의류, 가구, 소형가전 등 14개 품목으로 규정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벽돌로 부인 차량 유리창을 부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부인의 차량을 부순 우종삼 의원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삼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차량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밤사이 우종삼 시의원이 부인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깬 현장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23일 새벽 12시 30분쯤. 누군가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 의원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집에 온 후 현관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자 부인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고 홧김에 차량 유리창을 깼다는 우 의원의 진술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정폭력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종삼 의원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자신도 모르게 유리창을 깼다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중고회를 해가지고 집에 번호키가 배터리가 떨어졌나 어쩌나 내가 잘 몰랐나 문이 안 열려가지고 다른 데 숙소 가려고 가려다 보니까 주차장에 집사람 차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힐링이 끊긴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시의회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800억 원대의 전북 강원 벤처펀드가 조성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와 강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운용합니다. 이 펀드는 840억 원 규모로 오는 2035년까지 혁신기업과 물산업 관련 기업 등에 집중 투자됩니다. 펀드 출연기금은 한국모태펀드에서 294억 원, 수자원공사에서 149억 원, 전라북도 75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60억 원 등입니다. 군산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8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하수관,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 정비사업 등 80여 개 사업에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창업 패키지,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오는 29일 열리는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됩니다. 도내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민 평균 연령은 46.8세로 전국 평균 44.2세보다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과 경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도내 남녀 평균 연령은 여성이 48.3세, 남성이 45.2세입니다. 익산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유치해 상당한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전국 규모의 검도, 철인 3종, 펜싱 등 20여 개의 대회 개최가 예정돼 15,000여 명이 방문하고 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상반기에도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 등 21개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와 8개 전지훈련을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만여 명이 방문해 약 85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도내 16개 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에코융합 섬유연구원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하위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등 5개 기관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임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 등을 차등 지급할 방침입니다. 익산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의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보석박물관과 다이노 키즈월드에서만 10만 명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보석 테마관광지, 보석박물관과 다이노 키즈월드, 주얼리 팰리스, 공룡 테마공원, 가족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방문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은 2022년 5만 7,056명, 2023년 상반기 5만 2,025명, 다이노 키즈월드는 2022년 4만 7,813명, 2023년 상반기 3만 1,035명이 방문했습니다. 두 시설에서만 10만 명 넘게 방문하는 가운데 테마 관광지 관리 인력은 보석박물관 직원들이 전부입니다. 관리 직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은 다이노 키즈월드가 2021년 7월 개관한 이후 2023년 8월 1일에 공무직 1명만 추가돼 11명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 인력도 전문 분야가 아닌 데다 직원 교체는 잦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6개월에서 1년마다 관리 직원들이 바뀌고 있으며 직원들은 관광은 물론 놀이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관리는 물론 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이노 운영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더 추가될 계획이어서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더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는 하늘자전거, 하늘둥둥 탐험로, 공예체험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객이 늘고 시설도 확충되는 왕궁보석 테마관광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해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내에서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부터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서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또 도내 10여 곳의 도로는 20분간 차량 이동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과 김제, 완주 등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주 3건, 익산 2건, 완주 1건입니다. 이 중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대여 혐의로 적발된 4건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7건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해당 시군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와 주식회사 파만농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와 파만농은 협약에서 군산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약재, 공동 모니터링과 예방체계 모델 구축,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와 기술 공유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만농은 시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홍보기획과장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모두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배들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 세탁을 한 폭력조 직원 20대 A씨 등 5명이 검거됐습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고등학교 후배들을 협박해 체크카드 13장을 빼앗아 폭력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 조직은 투자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을 세탁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해 이 조직에게 제공한 혐의로 B씨 등 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전주 BWF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과 덕진 배드민턴장에서 열립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회는 은퇴 선수를 비롯한 35세 이상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배드민턴 종목의 최고 등급 시니어 대회입니다. 올해는 43개국에서 3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전주시는 대회 기간에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지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KCN 금강방송 등 4개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맛있는 발굴 서울금강이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의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맛있는 발굴 서울금광은 금강방송과 서경방송, JCN 울산중앙방송, KCTV 광주방송 등 4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숨은 맛집을 발굴해 소개하는 것은 물론 동서 지역의 다양한 맛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KPGA 코리안 투어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군산 CC 토너먼트 코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투어에는 147명의 선수가 출전해 2라운드까지 상위 60명이 3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대회 총 상금은 5억 원이며 우승자에게는 KPGA 코리안 투어 시드 3년,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됩니다. 특히 이번 투어가 열리는 토너먼트 코스는 샷밸류, 난이도, 디자인 다양성, 리뉴얼 등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한편 군산 CC에서는 2009년부터 14회째 KPGA 코리안 투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타가 오는 9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 페스타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미륵사지 일대와 익산 박물관에서 용화 세계, 백제인 익산 미디어 아트 쇼를 선보입니다. 특히 미디어 아트 페스타의 드론 라이트 쇼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개막식과 추석 연휴, 주말 등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공개 설명회를 오는 31일 엽니다.
이는 시험 예정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 접수 실패 등 응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4세대 나이스 도입에 따른 온라인 접수 요령, 공사립 동시 접수 제도, 응시자 유의 사항 등입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다양한 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등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도서관 꿈 놀이터는 책과 함께하는 공예 활동, 블록과 보드게임을 이용한 창의력 놀이, 나만의 동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코레일유통 호남본부가 20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돼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2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